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에서 15분 정도 줄 테니까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본 다음에 같이 풀이를 통해 같이 맞춰봅시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봤나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자, 1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같이 볼까? 자, 왕위에 오른 후 칼린가를 정복하였다. 이 전쟁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15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다. 그들의 영토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나의 가슴이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나는 앞으로 진리에 받는 법만을 실천하고 가르칠 것이다.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전쟁의 참혹한 광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서 불교에 전념했던 그 왕, 바로 어떤 왕이야? 그렇지, 인도 문명에서 등장했던 통일왕조, 최초의 통일왕조 어디 왔어요? 그쵸, 마우리아 왕조였죠. 마우리아 왕조의 누구야?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그렇지, 아소카 왕이 되겠지. 자, 그러면 아소카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자, 1번 이슬람교를 수용하였다? 아니죠. 이슬람교는 아직 우리 배우지도 않았어요. 자, 2번 대승불교를 지원하였다. 자,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수행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자, 첫 번째가 상자부 불교.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개인의 혜택을 중요시 여기는 거였고, 그 다음 번째가 대승불교였어.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개인의 혜택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구제를 원하는 거였죠. 자, 아소카왕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가 아니라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자, 3번 쿠션 왕조를 개창하였다? 아니야. 자, 아소카왕은 마우리아 왕조였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순서를 한번 봅시다. 자, 마우리아 왕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왕조였어? 그렇지, 쿠션 왕조가 되겠죠. 자, 쿠션 왕조 전성기를 끌었던 왕, 카니슈카 왕이 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게 바로 굽타 왕조였습니다. 4번 샨치대탑을 축조하였다. 자, 탑 맞아요. 자, 아소카 같은 경우는 이 상자부 불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인도 전역에 탑이라든지 사원을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불교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었죠? 맞아. 그래서 교과에서도 나와 있는 바로 이 산치대탑을 축조하였습니다. 자, 5번 아잔타 석굴을 조성하였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아잔타 석굴. 자, 이거는 어디 등장하는 거였어? 그렇지, 굽타 왕조 때 등장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 4번 산치대탑을 축조하여서 상자부 불교를 널리 퍼뜨렸다입니다. 자, 2번 쿠션 왕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자. 쿠션 왕조. 자, 마우리아 왕조의 뒤를 이어 등장했던 쿠션 왕조.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카니슈카 왕이고, 자, 이때는 어떤 불교가 유행을 한다? 그렇지, 모든 중생의 구제, 대승불교가 유행을 한다 그랬었죠. 자, 보자. 카츠제가 정착되었다. 그렇지, 카츠제가 정착되었던 경우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굽타 왕조야. 왜? 자, 기존의 마우리아 왕조랑 쿠션 왕조 때 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자, 카츠제를 기반했던 브라만교가 흔들리게 되었죠. 자, 이들 같은 경우가 쿠션 왕조가 아닌, 자, 굽타 왕조 때가 되면은 브라만교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신앙이라든지 불교를 모두 짬뽕을 해서 새로운 종교, 힌두교를 만든다 그랬어. 그리고 힌두교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를 주도했었던 세력이었던 브라만 계급, 그쵸? 브라만 계급이 더욱더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가 있다 그랬고, 카스트제도 또한 이때가 되면은 완전히 뿌리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아니겠지? 카스트제가 정착된 것은 바로 굽타 왕조 때입니다. 자, 상자 불교가 발전하였다는 어디였어? 마우리아였죠.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때였어. 자, 3번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간다라 미술은 뭐야? 바로 어디에 영향을 받았었던? 그렇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에 오게 되고, 이 문화, 자,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경우는 뭐에 기반을 둔 거였어? 그리스 문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었죠. 모든 신들을 다 인간 형상을 띈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 인도에서도 드디어, 자, 사람의 형태를 띤 부처님의 불상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등장했던 게 바로 간다라였어. 간다라 미술이었어. 자,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다? 맞아. 쿠션 왕조 때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4번 인도의 구존 문화가 확립되었다. 인도의 구존 문화가 확립된 것은 여러분 어느 시대입니까? 굽타 왕조 때죠. 굽타 왕조 때입니다.
자, 5번 아소카 왕 마우리의 왕조의 전성기를 걷던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지도에 나타난 시기에 중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 지도를 통해서 어느 시기인지 한번 알아보자. 자, 위에 중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북지방, 화북지방에는 만리장성 이남으로 내려왔던 바로 그쵸 5호 16국에서 통일을 달성했었던 북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밑에서는 송나라가 있네. 송나라 같은 경우는 자, 위에서 5호가 내려왔을 때 진나라가 있었는데 진나라가 이들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었죠. 그래서 동진이 건국이 되었었는데, 동진 같은 경우도 얼마 못 가서 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게 송, 제, 양, 진이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송나라네. 자, 그래서 북이와 송나라가 존재하는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 일단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남북조 시기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자. 1번. 자, 불교가 전래되었다. 자, 여러분, 불교.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건 언제입니까? 기억나나요? 바로 한나라 때야. 한나라 때 뭘 통해서? 자, 한나라 한무제 때 흉노를 치기 위해서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을 했었죠? 자, 장건이가 서역을 갔다가 동맹을 맺지 못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 그가 오고 갔던 그 길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 길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진다 그랬어. 특히 비단이 많이 왕래가 된다 그랬죠? 바로 비단길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 비단길을 통해서 인도에서 뭐가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불교. 특히 우리 동아시아 지역이니까 동아시아 지역에는 어떤 불교가 들어온다 그랬어? 모든 중생의 구제를 원하는 대승불교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불교가 전래된 거는 한나라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2번. 청담사상이 유행하였다. 맞아. 청담사상이 어디 유행했어? 그렇지. 남북조 시기에서도 특히 어디? 남조. 내려왔던 동진이나 그 뒤를 이었던 송, 제, 양, 진. 바로 이 남조에서 유행했던 게 바로 청담사상이었습니다. 자, 3번. 구품중정제가 실시되었다. 맞죠? 자, 남북조 시대에 여러분 인재들, 지방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구품중정제들을 실시한다 그랬어. 하지만 구품중정제 같은 경우는 지방 호족들에게 의해서 이용되게 되고, 능력도 없지만 돈이나 백을 통해서 능력 없는 인재들이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고,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 같은 경우는 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중앙에 관리가 되고, 중앙에서 이제는 귀족되고 문벌귀족화 된다 그랬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구품중정제가 실시되었다도 남북조 시기 맞아요. 자, 4번. 한족에 의한 강남개발이 진척되었다. 맞아요, 여러분. 자, 지도를 봤을 때 여러분, 기존의 중국 문명들은 여기 황허강이 흐르고 있는 러양이라든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쯔강이 흐르고 있는 밑에 지방은 개발이 안 됐었죠. 하지만 이 5호의 침략에 의해서 진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 거지.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였어. 그래서 맞습니다. 자, 5번. 북이 효문제의 하나 정책으로 호환융합이 이루어졌다. 맞죠, 여러분? 자, 남북조 시기에 5호가 내려오게 되고 56국을 통일했던 게 바로 북이었고, 북이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바로 효문제였어. 효문제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하나 정책을 통해서 중국인처럼 변하려고 했었죠. 물론 원래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북방민족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앤 건 아니었어. 일부는 갖고 가지만 이런 중국인이 되기 위해서 뭐 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먹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자, 북방 유민족의 문화와 자, 중국 전통 한족의 문화가 서로 어우러지게 되고 호환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지, 불교가 전래되었다. 불교가 전래된 것은 한나라 때. 자, 비단길이 개척이 된 이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 자, 6번. 다 7세기 말 이후 당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7세기 말 이후. 자, 7세기 말 이후 당나라의 변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자, 당나라의 통치체제를 보게 되면은 뭘 기반으로서 이루어진 거였어? 그렇지. 균전제가 기반이었단 말이야. 균전제.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백성들에게 다 균등하게 나눠주고, 이 토지를 받은 사람들은 뭘 내야 됐어? 세금. 그렇지. 뭐라고 불리는? 조용조라고 불리는 세금을 내야 됐고, 그 다음에 군역의 의무를 졌어야 됐어.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자, 근데 7세기 말 이후 균전제가 무너지게 되죠. 자, 왜? 균전제는 땅을 나눠주는 거잖아. 근데 7세기 말 이후가 되면 나눠줄 땅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왜? 호종이라든지 귀족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토지를 더욱더 넓혀가 없는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기도 하고, 또한
원래 토지를 바꿔서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그 토지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이상 나눠줄 땅은 없어. 그러니까 균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균전제가 무너지면 땅이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까? 못 내죠. 그러니까 조용조 체제도 무너지게 되고, 자,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갔으니까 군대도 안 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군대를 가는 뭐였어? 부병제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보자. 1번 기억 장원제가 확대되었다. 자, 장원제가 뭐냐면 여러분 대토지 소유라고 생각하면 돼. 대토지 넓은 땅을 소유한 그런 체제, 그게 확대가 되었다. 맞아. 균전제 무너졌어. 7세기 말 이후가 되면은 한 사람이 넓은 땅을 소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맞고. 자, 2번 부병제가 모병제로 전환되었어. 자, 보자. 균전제가 무너지고 조용조가 무너지고 부병제가 무너졌어. 자,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어때? 그래도 나라는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체제를 바꾸려고 그러죠. 어떻게 바꿉니까? 자, 조용조원을 내는 세금 체제 같은 경우는, 자, 백성들이 재산 소유에 따라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게 하고 없는 자는 조금만 내게 하는 세금 체제, 양세법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조용조가 뭐로 바뀌게 돼? 양세법으로 전환되는 경우고, 맞아. 그리고 부병제, 사람들이 군대 갈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라에서? 자, 돈을 줄 테니까 직업군인으로서 활약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부병제가 뭐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렇지. 모병제로 직업군인화 됩니다. 맞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맞네. 자, 리을. 균전제가 더욱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아니야. 7세기 말 이후가 되면 뭐가 무너진다 그랬어? 균전제가 무너진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의 균전제, 조용조, 그리고 부병제 연결시켜서 알아주고, 그게 나중에 균전제가 무너지고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줍시다. 자, 7번 가와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일까? 자, 한번 지도를 봐서 어느 시기인지 먼저 알아둬야 돼. 자, 아시아, 우리나라 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 신라가 있고 발해가 있네. 자, 신라. 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신라로 통일됐습니다. 통일신라가 형성이 됐네. 자, 어떻게 통일신라가 됐었지? 그렇지. 당나라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죠. 나당 동맹을 맺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삼국을 통일했다 그랬어. 자, 그럼 가에 들어갈 나라는 어디겠어? 그렇지. 바로 당나라입니다. 수나라의 뒤를 이었던 당나라. 자, 그럼 당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자, 생목인을 등용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생목인 낯설죠? 아직 안 배웠기 때문이야. 생목인은 아랍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랍. 석유가 많이 나는 서아시아나 뭐 중앙아시아 쪽 그 사람들 등용하였다는 건데, 자,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몽골. 징기스칸이 그 몽골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 그때 나오게 됩니다. 1번은 아니야. 자, 2번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여서 대월치와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치기 위해서, 하지만 동맹을 맺지 못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장관의 파견에 의해서 뭐가 개척이 되었어? 비단길이 개척되었었죠. 자, 어느 시대? 한나라. 자, 누구 때? 한 무제 때였어. 자, 당나라가 아니니까 텍스. 자, 쿠품중정제로 관리를 선발했다. 자, 지방의 인재를 자, 추천에 의해서 뽑아 올려서 중앙에 관리로 선발했던 제도. 쿠품중정제 어느 시대였습니까? 남북조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X. 자, 4번 소곤과 철의 전매제를 시작했다. 자, 기억나나요? 자, 한무제 때 활발한 대외전쟁을 펼친다 그랬죠. 남쪽을 베트남도 정복하고, 자, 동쪽으로 와서는 고조선도 정복하는 등 활발한 대외전쟁을 펼쳤어. 자, 대외전쟁 속에서 막대한 양의 돈이라든지 병력이 소모가 됐었죠. 나라의 곳간이 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무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백성들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소금이라든지 철, 그리고 술 같은 경우들을 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개인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막아버린단 말이야. 자,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시작한 것은 바로 한나라 때야. 그러니까 X. 자, 5번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맞아.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은 5번이야. 자, 보자. 왜 당나라 때 여러분 통일제국을 이루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당나라 때 이때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당나라 때 세계적인 제국이 돼서, 자, 바다로나 아니면 육지로 해서 여러 나라들과 함께 교역이 이루어져,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러 문화들이 당나라로 들어오게 돼. 자, 우리가 배웠었던 종교들 있죠. 불교, 또 뭐 있어? 뭐 힌두교, 뭐 이슬람교, 그리고 크리스트교 있지. 이런 종교들까지도 다 당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 때는 국제적인 문화가 발전되었었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야? 5번.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볼까?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종교나 종파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자. 보기, 기억,
힌두교 그리고 니은 대승불교 그리고 리을 상자부 불교가 있네. 자,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까? 자,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한 불교의 한 분파이다. 자, 여러분, 중생, 모든 사람의 구제를 목표로 한 불교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니은 대승불교였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고, 자, 그 다음을 볼까? 자,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 신앙도 썼고 불교도 융합한 짬뽕했던 어떤 공부였어? 그렇지, 힌두교였어. 자, 힌두교의 특징을 볼까? 자, 소를 숭배하고, 자, 겐지스강에 가서 몸을 씻고 나오면 모든 죄가 씻겨난다 그래서 겐지스강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그리고 브라만계 같은 경우는 이 힌두교가 널리 확산되면서, 자, 카스트 제도가 공고화되게 돼서 뿌리 내린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자, 디귿 6번 덕이 높은 승려의 가르침에 따른 불교라는 의미로, 밑에 잘렸네. 한번 볼까? 밑에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다. 자, 개인의 해탈하는 건 뭐야? 대승불교와 차이점 있죠? 자,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것은 상자부 불교, 소승불교라고도 하는 상자부 불교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어? 디귿이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보자. 당은 균전제, 땅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줬어. 균전제 입각하여 약생법을 실시했습니까? 아니죠. 자, 처음에는 균전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줬고 거기서 세금, 조용조란 세금을 거뒀다 그랬어. 하지만 나중에 균전제가 무너져 나눠줄 땅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양세법을 실시한다 그랬어. 그래서 정답은 X. 자, 그 다음 굽타 왕조 시기, 마우리아 왕조, 쿠샤 왕조 그 뒤를 이었던 굽타 왕조 시기 뭐가 확산이 됐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힌두교가 확산이 되자 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브라만 계급의 지위와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아니야. 자, 마우리아 쿠샤 왕조 때 불교가 유행을 해서 브라만 계급의 지위가 낮아졌다 그랬어. 하지만 굽타 왕조 시기에 이들이 어때? 브라만교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 신앙과 불교를 섞어서 힌두교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브라만 계급의 지위가 다시 높아지게 되고 카스트 제도가 공고화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브라만 계급의 지위와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X야. 그러면 1번도 X였고 2번도 X였네. 자,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정관이 지역사회의 평판과 동망, 재능 등을 바탕으로 인재를 9등급으로 평가하여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이다. 뭡니까? 위진남북조 시대의 인재 등용 체제, 바로 구품 중정제였죠. 구품 중정제. 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이 구품 중정제 같은 경우가 실력 없는 사람들이 돈이나 백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를 폐지하고, 자,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수나라 때 수 문제 때 과거제를 실시한다고 했어. 자, 여러분, 제가 수나라 설명을 할 때 이 과거제를 수 양제가 실시했다고 했었는데 잘못 말했었어. 수 양제가 아니라 수 문제 때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자, 수양제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될 대표적인 업적이 뭐 있었어? 자, 대운하를 건설을 했죠. 대운하를 건설해서 강남 지방에 생산된 것들을 화북 지방으로 올려보낸다 그랬어. 두 번째로는 활발한 대외원정을 펼치게 되고 고구려 대외원정도 펼치는자 실패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농민반란으로 망한다 그랬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굽타 왕조 시기에 카스트에 따른 의무와 규범을 자세하게 규정해 놓은 뭐가 표천되었다. 굽타 왕조 시기에 브라만 계급에 의해서 힌두교가 만들어지고, 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카스트 제도가 공고화된다 그랬죠. 자,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존의 마우리아 쿠샤 왕조 때 불교에 의해서 자신들의 카스트 제도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었지. 그러니까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법으로 정해놓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만우법전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만우법전.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는 경우는 자,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